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꿈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로드맵과 플랜 A, 플랜 B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남이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로드맵, 즉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 꿈을 크게 꿔본 적도 없다. 꿈을 꾼 듯 내가 그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열정도 없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보니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로드맵이라는 것은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단위, 5년, 10년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큰 종이에다가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의 목표가 뭔지 분명해집니다. 목표란 것은 원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잡는 거예요. 이 대학은 내가 절대 갈 수 없어. 내가 무슨 실력이 있기에 이런 대학을 입학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제로로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인생의 로드맵,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봐서 뭐 할까? 이거 한다고 내가 나아지겠어? 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로드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고 최종적으로 공부할 열정이 없는 거죠. 학습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진도, 분량, 학습의 양을 정해놓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몰입인 겁니다. 몰입이란 어떤 영어 지문을 읽고 문법 내용을 암기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안 되기 때문에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몰입을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는 암기, 반복적인 연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했다라고 그것은 아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늘 말한 것처럼 내가 안다 라는 것은 남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어린 아이, 자기보다 한두 학년 밑의 아이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꼼꼼하게 설명해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비로소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계획을 하고 실천할 때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하루가 마치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반드시 노트나 스터디 플래너, 계획표를 짜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종이라도 자, 오늘 내가 이것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그 학습 분량을 책이나 공책에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었는지 반드시 평가하고 그 평가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영어 선생님에게 내가 이건 모르겠다, 이 지문 다시 설명해 달라, 수동태가 뭔가,
분사 구문이 뭔가, to 부정사가 뭔가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 부끄럽죠,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또는 쪽지를 통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할지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몇 시간, 몇 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분을 하더라도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두면 됩니다. 계획하고요, 실천하고 평가하는 거죠. 자, 실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몰입입니다. 알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몇 시간이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꼭 그 평가 과정에서 질문을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로드맵을 정하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제과제빵사가 될 거야, 나는 큰 회사의 경영인이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운 계획이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플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몰입해서 열심히 계획 실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름의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난 역시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의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남들보다 몇 배 공부 양을 늘려야 됩니다. 때로는 재수, 삼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플랜 B가 뭐냐? 일단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은 어떤 대학? 생물학과나 또는 생명공학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의학대학원을 입학하는 겁니다. 4년제 대학, 의과대학을 입학을 못하면 대학교를 4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의과대학원, 메디컬 스쿨이라고 그러죠. 의학대학원에 입학하면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을 의과와 관련된 생물학이나 생명공학, 화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비슷하게 학습한 다음 의과대학원, 대학원에 입학하면 되는 거죠. 나 변호사 될 거야. 근데 법학과 꼭 안 가도 돼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는 영어 영문학과 가서 그 다음은 역시 법학대학원에 입학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길이 꼭 교육학과를 가야 된다든지 교육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예체능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교육 이수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 이수 과정을 이수하면 중급, 중학교 학생 가르칠 수 있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역시 교사가 될 수 있죠. 내가 세웠던 플랜 A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플랜 B 또는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드맵을 만들 때 꼭 내가 이것만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도 항상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플랜 A, 플랜 B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 실천 평가로 공부를 하고 로드맵을 꼼꼼하게 그려서 그 로드맵에 내가 얼마만큼 이뤘는지 늘 표시하고 또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과 다투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엄마나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공부에 관해서. 특별히 엄마가 나에게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공부 왜 안 해? 라고 잔소리가 늘어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은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싸움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내 말을 들어야 인생에 성공할 텐데. 아니, 어느 정도는 해낼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여러분이 로드맵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에 로드맵이 있으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부모도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에 대해서 특히 엄마와 다툼이 많다. 그것은 여러분은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계획을 부모님이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계획이 없다. 계획이 있다 해도 내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잘 듣고자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로드맵을 비주얼라이징, 종이나 이렇게 컴퓨터 PPT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 앞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계획을 A, B로 나눠서 플랜 A, 플랜 B 나아가면 됩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계획 실천 평가를 통해 학습 시간을 늘려가고 몰입을 경험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어느 부모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에 부모님과 다툼이 덜하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미소를 더 많이 보여주신다. 그것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그 세운 로드맵대로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 거죠.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인상을 쓴다. 안 하던 잔소리가 심해졌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 없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아지려면 로드맵 그리고 플랜 A, B를 반드시 세우고 계획 실천 평가를 통해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